네, 마켓리더 특급 전략 시간입니다. 안개 속 장세가 어디로 갈지 알아봅니다. 이진우 NH농협선물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좀 강연도 좀 많이 다니시고 만나보면 사람들이 답답해들 하죠, 다들. 네, 네. 참 답답합니다. 네. 뭐 시장 흐름도 그렇고,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뭐 자신감도 많이 상실됐다 그러고요. 네. 특히나 저는 요즘 이렇게 과도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죽어간다는 거, 네.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안타깝네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네. 없이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없으니까 또 장이 사실 수익을 내기 어렵고, 변동성은 투자의 적이면서 동시에 친구인 거죠. 네, 수익이 나야 됩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우리 이제 월요일 어제장에서 이게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예상보다 좋게 나왔죠. 너무 좋게 나왔죠. 7.8%로 네. 나오면서 다들 좀 의아해하고 있고, 미국에서 뭐 재규el치 같은 사람도 그렇고 뭐 조작됐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는데, 네. 이 고용지표 보시면서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재규el치 전 뭐 제너럴 일렉트릭 네. CEO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유명한 그 전설적인 인물이죠. 예, 예. 또 공화당의 또 열렬 지지자입니다. 네. 그런 분이 아주 뭐 트위터에 올린 글은 아주 심했죠. 시카고 무리들은 뭐 시카고 출신들은 뭐라도 한다. 네. TV 토론이 안 되니까 이제 수치까지 조작한다 이렇게 됐고. 어제 그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네 번째 이제 또 대통령으로 연임하니까 미국 반응이 바로 투표 조작인데요. 조작도 해본 사람이 압니다. 조작인지. 네. 뭐 이런 식인데, 그 부분에서는, 예, 요 화면으로 이제 한번 보시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미시 블로그는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상당히 미국인의 까칠한 블로거죠. 여기 이제 헤드라인 보시면은 이 11만 4천 명, 이게 소위 말하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죠. 네. 난판 페이롤.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이 막대기를 보시면은 뭐 한 20만 명, 25만 명도 이렇게 월 늘어나기도 하는데 그다지 대단한 숫자는 아닙니다. 반면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 7월하고 8월 처음 발표된 조정전 수치 대비 갑자기 이렇게 7, 8월에 이 수치가 조정하면서 이렇게 좋아진 것이 실업률 하락에 또 영향을 줬고요. 통상적으로 9월 달에 이제 학교에서 새 학기가 열리면서 교사 직군에서 또 어떤 변동성이 커지고, 또 지금 선거 앞둔 어떤 정부 부분의 파트타이머 등등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7.8%는 좀 심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8.1%에서 이제 한 8.2%로 0.1%포인트 정도 실업률은 늘지 않겠나 했는데 이 정도였고, 여기서 파트타이머가 58만 2천 명이나 늘었다는 것은 고용의 질 측면에서 좋지 않다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오른쪽 먼저 보시면은 이것이 기업들 상대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이른바 이 난판 페이롤 비농업 부문인데, 여기는 추세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추세적인 흐름이 있는 반면에 실업률에서 이렇게 실업률 산출에 계산하는 이 부분은 가구조사를 통해서 하우스홀드 서베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면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뭐 들쭉날쭉합니다. 엄청나게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이동 평균을 통해서 살피기도 합니다만, 자, 이 부분 어쨌거나 대충 미국 관련해서는 이렇게 봐줘야겠네요. 문제는 여전히 2007년 이때 대비 아직도 미국의 취업자 수는 적다 하는 부분, 이것이고, 또 그리고 실업률과 관련해서는 작년 이맘때 로이터 기사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역대 대통령들이 7.2%라는 실업률을 제시하면서 그 기사에서는 그것을 넘어설 때에는 연임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7.8%는 절묘하게도 오바마 대통령 2009년 1월 달에 취임할 때 그 당시의 실업률입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땡겨 놓았고요. 이제 11월 6일 날 대선인데, 이제 다음 달 10월 달 지표는 11월 2일 날 발표되니까, 그때 이제 발표되는 부분이 또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일부 기사에서는 계속해서 이 8% 아래를 유지해줘야 된다는 부분인데, 미국 관련해서는 재규el치의 표현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으시라 봅니다. 저기도 뭐 사람 사는 동네고, 워낙에 지금 현 집권
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 쪽에 네. 좀 이렇게 보탬이 되는 그런 지표가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못 가는 거죠. 그렇죠. 미국 예. 증시가. 말씀하신 네. 것처럼 시장이 다 그렇습니다. 반영하는 겁니다. 네네. 이게 진정한 그 고용 지표의 획기적 개선이라면 주가가 뭐 200포인트, 300포인트 올라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못 오른다는 게 시장이 네. 반영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는 근데 상대적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코스피는 갇혀 있지만 코스닥은 약진이 계속 가는데 네. 미국은 보면 요즘 기술주 나스닥들이 좀 또 약하대요. 특별히 이유가 좀 있나요? 네. 사실 그동안에 뉴욕 증시가 오르는 와중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좋았습니다. 그렇죠. 지난 여름 장에서는. 그렇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부진하죠. 어제는 뭐 옛날 표현입니다만 거의 반공일이었죠. 콜럼버스 데이. 네. 예, 채권 시장 휴장하고, 뭐 주식도 그냥 오전만 열리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3대 지수가 빠지는 가운데에서 나스닥의 이렇게 낙폭이 한 0.78% 상대적으로 컸던 것은 애플하고 페이스북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S&P 쪽에서는 휴레패커드가 이렇게 연일, 뭐 바닥을 모르는 추락을 하는데, 그거는 워낙에 지금 시대적 흐름이 HP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애플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온 상황입니다만, 애플도 지금 조금 차트 한번 먼저 보시고 가시죠. 어제 차트, 어제 장마감 후, 오늘 새벽 장마감 후 차트는 업데이트가 못 됐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2% 급락이니까 요 정도의 음봉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고 보신다면은 거의 이제 구름대까지 물고 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종가를 뒤로 한 26일 밀어놓은 후행 스팬 먼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보입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이 보이고 어제자로는 이 머리 어깨 선 네크라인도 물고 내려왔다라고 본다면은 이 기술적으로 이미 예견되던 어느 정도의 이 애플의 조금 조정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700조가 넘던 그 우리 돈으로 700조 원이 넘던 시가총액이 뭐 한 660조 원 수준으로 많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뿐만 아니라 이거죠. 수익 모델 좀처럼 찾지 못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IPO 시장의 최후의 먹튀라고 정의합니다만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때 보십시오. 뭐 38%, 38달러, 40달러 운운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모습. 지난 주말에 12% 급락했고 어제도 여의치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자 그러니 좀 과도했거나 아니면은 버블이었다 싶은 부분들의 조정이 오면서 나스닥이 못 가고 있는데 문제는 요 전전 코너 저도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니까 개별주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 하는 그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지수가 9월 14일 날 그러니까 지난달 9월 13일이 우리 옵션 만기일이었고 그날 밤에 연준의 QE3가 발표되었고 14일 날 갭업해서 그 1950포인트라는 어려웠던 저항선을 갭으로 돌파하면서 2000도 건드렸습니다만 그 이후 지금 개걸음하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지네요. 결국 QE3 이후에 우리 국내 기관이나 개인들이 너무 이 지수 상승 쪽에 파생 쪽에서 배팅을 했던 그 부분을 죽여나가는 과정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오늘 화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이틀만 더 이렇게 버티면은 결국은 이미 지난주 후반부터 우리 국내 세력들의 그 콜옵션 매수 세력들의 그 손절이 나왔죠. 손절이 나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수는 뭐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네. 특정 세력이 그렇게 조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교묘하게 지금 지수는 못 가고 있고 지금은 어제부터 이제 오늘부터는 또 이제 풋 주기가 나오겠네요. 그렇게 또 콜 손절하면서 그러면 하방 쪽인가 하는 생각도 또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뭐 바깥에서 보니까 1111원 10전에서 환율은 뭐 껌장입니다. 예. 전혀 못 움직이는데 네. 지난 주말에도 NDF 시장에서 한 1107원까지 밀리니까 그 말은 우리 현물 환율로 1105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환율인데 또 이렇게 뭔가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112원으로 끌어올리면서 마감하고 여기서 결국 딜러들은 또 이제 개입을 의심합니다. 또 저도 그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뭐 모두에도 예 박사님하고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이 변동성이란 게 너무 과도하게 정신없이 간다면 이제 시장 참여자도 정신이 없습니다만 이게 지금 근 한 달 정도 이렇게 간다는 거는 결국 이러다가는 또 시장 출렁거리겠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뭔가 이게 지수 쪽에서는 파생과 연관된 어떤 지수를 갖다 계속 정체 국면으로 환율 같은 경우에는 또 당국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주가는 지금 외국인이 그리고
환율은 우리 당국에서 이렇게 멱살을 잡고 발목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가 결국은 움직이겠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시장을 죽이는 거는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지수도 아예 1950포인트 한번 갭 채우고 가면은 위로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고 환율도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내다보는 1100원 아래 그 1100원 아래쪽에서 안착하고 계속해서 1000원까지도 깨자고 덤비느냐의 그 장에서의 승부를 해야지. 이 1100원도 건드기 전에 이 1110원 위에서부터 이렇게 방어벽을 치고 뭐 딜러들이 거래 의욕조차도 못 느끼게 하는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차라리 거래소에서 좀 이렇게 과감하게 0.25% 낮췄는데요. 6% 지금 정거금 비율을 무슨 기준금리 인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하루에 지금 0.3%, 0.4% 움직이는 환율입니다. 이럴 때는 좀 정거금률 확 과감하게 낮춰서 좀 이렇게 투자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들면서 시장 자체적으로도 뭔가 좀 움직일 여지가 있어야 되겠는데 말이죠. 이런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네. 오늘 뭐 이제 얘기들을 좀 시원스럽게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누가 뭐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그 이제 확신이 없어서 갇혀 있는 장이고요. 그렇죠.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정부 당국이 상당 부분 환율이 더 떨어지면 워낙 강세가면 기업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좀 잡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정체 상태가 오래 가면 결국은 뭐 앞서 오늘 몇 가지 재밌는 표현을 껌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장이라는 표현도 네.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에너지를 좀 모아가면서 분출을 해야 되는데 힘없이 묶여있으면 또 밀려갈 가능성도 있다. 마켓리더 특급 전략 NH농협선물 이진우 센터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